10월 20일 수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챕터 21 그 카보닐 그룹의 뉴크레필릭 아실 서브티션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챕터 19에서 에디션 반응을 공부를 했었고, 알데하이드 혹은 다른 치환기가 있는 키톤인 경우는 뉴클리어 파일이 카본을 어택을 하고 테트라헤드럴한 알콕사이드 애나이온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애시드를 이용 혹은 뭐 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는 알코올 프로덕트를 얻는, 자, 이게 에디션 반응이었어요. 챕터 19. 자, 이 반응도 상당히 중요한 반응이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알데하이드라든지 혹은 그 키톤의 반응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오늘부터 공부하는 서브티션 반응 같은 경우는 이 에디션 반응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그런 화합물의 반응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유용한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아실 그룹에 있는 그냥 우리가 Y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이 그룹 리빙 그룹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면, 이 Y가 물론 이제 순서 그 리빙 그룹 Y 애나이온으로 이렇게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겠죠. 즉 엘리미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뉴클리어 파일이 카본을 어택을 하고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든 다음에 다시 안전한 모어 스테이블한 키토폼이 되면서 Y 그룹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면, 이 프로덕트는 에디션 반응이 아니고 서브스티튜션 반응 프로덕트가 나오는 것이죠. 본래 키토폼으로 돌아가고 Y 대신에 뉴클리어 파일이 서브스티튜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은 이 Y 그룹의 여러 형태의 화합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챕터 21에서 공부하게 되는 아실 뉴클리오필릭 아실 서브스티션 반응은 아주 유용하고 매우 중요한 챕터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챕터 21에서 우선적으로 카복실릭 애시드, 챕터 20에서 뭐 간단한 특성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챕터 21에서는 카복실릭 애시드의 그 리액션에 대해서 몇 가지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 Y 그룹 중에서 이제 가장 유용한 그룹 중에 하나인 애시드 할라이드, 주로 그래서 카보닐의 X, 이 X는 네 종류의 할로겐 중에 실제 보면 클로로브로모가 거의 뭐 80-90% 이상을 점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PPT에도 보면 클로로브로모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고요. 가장 반응성이 높기도 해요. 어디에 대해서? 서브스티션 반응에 대해서. 역시 애시드 할라이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서브스티션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 그래서 Y 그룹이 에스터 그룹에 해당이 돼요. Y가 이런 그 아나이드라이드인 경우도 서브스티션 반응이 아주 잘 일어나는 그런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리빙 그룹 Y가 알콕사이드인 경우에 이제 조금 스트롱한 베이스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에스테인 경우도 에디션보다는 서브스티션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이드 형태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NH2-가 Y 그룹, 리빙 그룹이에요. 그래서 매우 스트롱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민 NiO는 굿 리빙 그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카보닐 그룹이라는 워낙 그 일렉트로필릭한 이 카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서브티션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챕터 21에서 크게 5개의 그 화합물에 대한 리액션을 공부를 하게 될 예정이고, 그 중에 카복실릭 애시드는 직접적인 서브티션 반응이라기보다는 뭔가 여기에 좀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끝나게 되면 애시드 할라이드, 안하이드라이드, 에스트, 아마이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4종류 화합물의 그 서브티션 반응에 대한 반응성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올라가는 것이죠. 애시드 할라이드가 가장 반응성이 높고, 그 다음에 안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이 에스트, 그리고 반응성이 가장 낮은 게 아마이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카복실릭 애시드의 그 리액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너메클처를 간단하게 그 아실 화합물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애시드 할라이드, 크게 2가지 그룹이 가장 유용하다라고 그랬어요. 카보닐 그룹에 크로린이 있는 애시드 클로라이드 혹은 애시드 브로마이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화합물이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은 이 공부를 앞에서 했어요. 보면 우리가 그 알켄의 애니익 애시드 요렇게 노멘클레처를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OIL 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이클릭 그룹에 있는 경우는 카보닐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줘서 구분을 좀 하는 그런 노멘클레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먼 네임이 아세틸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아세틸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가 있으면 아세틸 브로마이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커먼 네임이네요. 벤조일 그룹이 있고 거기에 브로민이 있기 때문에 벤조일 브로마이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산 링에 있는 애시드 클로라이드이기 때문에 사이클로헥산 사이클로 그룹의 치환기로 있는 아실 그룹이기 때문에 카보닐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클로린이기 때문에 카보닐 클로라이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애시드 안하이드라이드. 애시드 안하이드라이드는 여기 있는 중간에 그 옥시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동일할 수도 있고 시메트릭할 수도 있고 다른 2개의 치환기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메트릭한 경우는 그냥 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2개의 치환기가 다른 경우, 언시메트릭한 안하이드라이드인 경우는 2개의 치환기에 우선 먼저 이름이 나오는 거는 알파벳 순서가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하이드라이드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언시메트릭한 경우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옥시전을 중심으로 왼쪽은 아세틱 애시드에 유도된 아세틸 그룹이죠. 그래서 아세틱이고, 자, 오른쪽은 벤조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A, B 중에서 A가 알파벳이 앞서기 때문에 아세틱, 벤조일, 그리고 안하이드라이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에스트인 경우는 우리가 카복실릭 애시드의 알칸의 N이 대신에 알카닉 애시드 이렇게 이름을 공부를 했었고, 요 IC 애시드 대신에 ATE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에스터인데 다 사이오 에스터에 대한 사례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옥시전이 되게 되면 사이오라는 말은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옥시전인 경우는. 자, 일단 그 설퍼인 경우로 그냥 이름을 부를게요. 그래서 끝에는 ATE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이오 아세테이트, CH3니까. 그리고 여기는 메틸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로 카본이 4개이니까 부탄에
사이오가 있고 그리고 AT, 사이오 AT 이렇게 불러주고 남아있는 에틸 그룹 앞에다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클로 그룹에 있는 이런 에스테트, 요거는 사이오 에스테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카보를 앞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카보 사이오에이트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고 앞에는 뭐 그 사이클 헥산인데 여기가 메틸이 있기 때문에 메틸 사이클 헥산 카보 사이오에이트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아마이드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아마이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고 역시 사이클릭 그룹에 있는 아마이드인 경우는 카보 아마이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세틸 그룹에 있는 아마이드이기 때문에 아세타마이드, 그 다음에 그 헥산 그룹에 있는 아마이드이기 때문에 헥산아마이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펜탄 링에 있는 사이클로아마이드이기 때문에 카보아마이드 이렇게 이름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나이트로젠에 NH2로 있는 것도 아마이드이긴 하지만 아마이드는 뭐 아민도 그렇긴 해요. 크게 취향기 숫자에 따라 세 개로도 나눌 수가 있겠죠. 아마이드인 경우는 이렇게 NH2로 있는 것도 아마이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취향기가 있는 경우도 아마이드일 수도 있고 두 개의 취향기가 있는 이런 경우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자, 이런 경우 다 아마이드예요. 그렇죠? 단지 이 나이트로젠의 치환기가 한 개 내지 두 개, 여기는 이제 한 개의 메틸기가 치환되어 있는 경우 나이트로젠에 오른쪽인 경우는 두 개의 에틸 그룹이 치환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나이트로젠 이렇게 기울림체를 써줘야 돼 대문자로 이 나이트로젠에 있는 치환기 이름을 꼭 앞에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N 메틸 그 다음에 카본이 3개니까 프로판 아마이드 이렇게 이름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릭 그룹에 있는 아마이드니까 카복사마이드가 뒤에 끝나면 되겠죠. 대신에 나이트로젠의 두 개의 에틸이 있기 때문에 N 다이 에틸 그리고 사이클로 헥산 카바 아마이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이드인 경우에 앞에 나이트로젠 N 뭐 취환기가 있다.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의미는 NH2가 아니고 한 개 혹은 두 개의 취환기가 나이트로젠에 존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이오에스트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그 애시드 할라이드, 그 다음에 아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에스트, 마지막으로 아마이드에 대한 노멘클레처 간단하게 공부했고요. 자, 이제 파트 2는 뉴크레오필릭 아실 서브티션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 Y라는 그룹이 카보닐 그룹의 존재를 할 경우 이때 Y가 리빙 그룹으로 존재를 할 경우 이때는 우리가 뉴크레오파일과의 아실 그룹에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Y 그룹이 얼마나 리빙 그룹으로서 반응성이 높으냐에 따라서 이 뉴크레오필릭 아실 서브티션 반응은 반응성이 얼마나 높다 낮다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빙 그룹으로서의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특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에디션 반응 챕터 19에서 공부했던 뉴크레오필릭 아실 에디션 반응하고 이번 챕터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서브티션 반응 두 가지를 한번 일단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서두에 뭐 여기 설명을 했지만 그 알데하이드 혹은 키톤인 경우 이런 경우에 뉴크레오파일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일렉트로필릭한 카본에 뉴크레오파일이 먼저 에디션이 되고 sp3 알콕사이드 N아이온이 인터미디에이트로 만들어지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키토 그룹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R 그룹이나 R 다시나 그 다음에 이 두 개인 경우는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기가 매우 힘들어요. 자, 뉴클레어 파일이 일단 어택을 했고,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려면 키토 그룹이 되면서 R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든지 혹은 R 다시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든지. 뉴클레어 파일이 리빙 그룹으로 만약에 떨어지는 경우는 출발 물질로 돌아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응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무시를 해버리고, 이 경우는 없다고 보면 R이나 R 다시 모두 스트롱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리빙 그룹으로서 거의 떨어져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톤이나 알데하이드인 경우는 안정한 키토폼이 되기보다는 그냥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알코올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에디션 프로덕트인 것이죠. 자, 반면에 챕터 21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서브티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Y라는 그 리빙 그룹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렉트로필릭한 카본의 뉴클레어 파일이 먼저 에디션을 첫 번째 반응에서 에디션 하게 돼요. 자, 이 반응이 사실은 두 번째 반응은 이제 엘리미네이션인 거죠. 안정한 키토가 되면서 리빙 그룹 Y가 떨어져 나오는 Y-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엘리미네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뉴클레오필릭 아실 서브티션 반응인 경우는 또 다른 이름이 에디션 앤 엘리미네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에디션과 엘리미네이션 반응 속도를 보게 되면 이 카본의 뉴클레오 파일이 어택을 하는 이 첫 번째 반응, 에디션 반응의 속도가 전체 반응 속도를 좌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에디션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얼마나 늦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전체 반응 속도가 빠르냐, 늦으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반응에 대한 반응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를 이제 요 다음에 공부를 하긴 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요거는 서브티션 반응이 이렇게 에디션 엘리미네이션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덕트도 보면 키토 그룹을 갖고 있는 원래 키토 그룹으로 돌아온 프로덕트, 반면에 에디션 반응은 알코올이 있는 이런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죠. 자, 요거 아실 서브티션 반응은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했던 SN2 반응이랑 비교를 해보면 SN2 반응도 서브티션이긴 하지만 그 인터미디에이트가 없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만 존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스텝 반응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가 없어요. 그죠? SN2는 백사이드 어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편에 리빙 그룹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아실 서브티션 반응인 경우는 에디션 반응이 첫 번째, 그리고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두 번째 반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투스텝 반응이 돼요. 그래서 SN2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가 존재를 해요.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동일한 서브티션 반응이긴 하지만 카보닐 그룹이 있는 서브티션 반응인 경우는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SN2 반응과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Y-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데 이때 이 전체 반응 속도의 영향을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높은 반응성을 나타내게 하려면 Y-가 스테이블한 애나이온 특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위크한 베이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트롱한 베이스라면 리빙 그룹으로서 떨어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Y-는 굿 리빙 그룹
그래서 굿 리빙 그룹이 된다는 의미는 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자, 요거 한 번 더 설명할게. 아마 1학기 때문에 그 공부를 했던 내용이긴 해요. SN2도 똑같아요. 보면 뭐 이 아실 서브티션 반응도 동일하고, 알콕사이드 애나이온 인터미디에이트에서 안정한 키토폼이 되면서 여기 Y-가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래서 굿 리빙 그룹이 되려면 이 Y-가 이 전체적으로 애나이온을 혹은 뭐 델타 마이너스를 디로컬라이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스테이블한 애나이온이 돼요. 디로컬라이즈를 하려면 이 Y가 위크한 베이스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 Y가 스트롱한 베이스라면 이 Y의 애나이온이 로컬라이즈가 되게 돼요. 그러면 언스테이블한 애나이온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애나이온 일렉트론이 Y 그룹에만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롱한 베이스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언스테이블한 애나이온이 되고, 이런 경우는 푸어 리빙 그룹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Y-가 위크한 베이스라는 의미는 Y- 애나이온이 스테이블해지고, 그 이유는 델타 마이너스가 옥시전, 카본, Y 간의 디로컬라이저, 골고루 분포를 하는 것이죠. 이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스테이블해지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굿 리빙 그룹이 된다.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그 개념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동일한 내용이 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뭐 앞에 설명했던 건데, 챕터 19에서 에디션 반응만 일어나는 이유는 알데하이드인 경우는 하이드로젠, 즉 하이드라이드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와야 되지만, 하이드라이드 H-는 스트롱한 베이스에, 그래서 푸어한 리빙 그룹이죠. 역시 알킬 마이너스 역시 매우 스트롱한 그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푸어한 리빙 그룹, 즉 리빙 그룹으로서 작용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키톤과 알데하이드에서는 주로 에디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챕터 21은 굿 상대적인 이야기죠. 굿 리빙 그룹. 여기 안에다 보면 크게 애시드 클로라이드가 가장 반응성이 높고, 아나이드라이드, 에스트, 그리고 아마이드가 반응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 리빙 그룹의 베이시스티가 스트롱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이드로 가면 갈수록. 자, 이제 그 아실 서브티션 반응이 그 첫 스텝에서 에디션 반응이 일어나고 뉴크레오파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Y-가 엘리미네이션이 되는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에디션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을 얼마나 빨리 가게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미치는 영향성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스테릭 팩트가 되겠네요. 자, 요거는 당연히 그 뉴크레오파일이 어떻게 가나는 이 카본 옆에 있는 카본에 얼마나 취향기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취향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스테릭 힌드런스가 여기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뉴크레오파일이 어택을 할 때 상당히 이 저해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카본에 취향기가 아예 없거나 CH3 혹은 뭐 하나 정도 프라이머리 카본으로 존재하는 이런 정도에 있어서는 뉴크레오파일이 카본을 어택하기가 훨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반면에 취향기가 이렇게 3개씩 있는 터셔리, 그리고 2개 있는 세컨더리, 이런 경우는 뉴크레오파일이 어택을 하려면 스테릭 이펙트가
반응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렉트로닉 이펙트. 자, 이건 뭐 당연한 그런 개념이 되겠죠. 여기 있는 그룹, 그 리빙 그룹에 해당이 될 텐데, 이런 그룹들 중에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에 해당되는 이 할로겐이 강하진 않지만 약하게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요. 인덕티브 이펙트에 의해서 뭐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옥시전의 레조넌스 이펙트는 도네이팅이긴 해도 카보닐 그룹이 있기 때문에 위드드로잉 이펙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설퍼나 옥시전, 나이트로젠 이 세 개는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도네이팅 이펙트가 더 커요. 자, 그런 경우에 이 카본의 일렉트로피리시티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일렉트로피리시티가 강해지게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보면 여기 Y그룹이 동일한 R이라고 봤을 때 스테리क 이펙트는 주로 여기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일렉트론의 이펙트는 이 최한기 Y가 일렉트론을 도네이팅을 하는지 혹은 반대로 일렉트론을 위드도링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도네이팅을 하게 되면 여기 카본의 일렉트론 덴시티가 오히려 증가되겠죠. 반면에 위드드로잉을 하게 되면 일렉트론 덴시티가 떨어지게 되겠죠. 즉 위드드로잉을 하는 경우에 이 카본이 모 일렉트로필릭해져요. 따라서 뉴크레오파일이 에디션이 되는 반응 속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뭐 결과적으로 카본을 뭐 일렉트로필릭하게 만들어주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이펙트가 더 반응성을 올려줍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뭐 폴라라이제이션이 더 커진다 하는 그런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 뭐 사이오에스턴일 때 예외로 해놓고 한 중간 정도의 반응성이라고 보고 크게는 네 가지 아실 화합물에 대한 반응성을 공부를 하는데 이 서브티션 반응에 대한 반응성이 위로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예요. 가장 반응성이 높은 게 애시드 크로라이드 혹은 브로마이드, 그 다음이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 그리고 에스트가 뭐 그렇게 아주 높은 반응성은 아니에요.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높은 반응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뭐 사이오에스트까지 포함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 5가지 화합물 중에서는 아마이드가 가장 반응성이 낮고 애시드 할라이드가 반응성이 가장 높아요. 따라서 자, 이런 경우에 반응성이 높은 화합물로부터 반응성이 낮은 쪽으로는 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즉 반응성이 가장 높은 애시드 할라이드로부터 안하이드라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사이오에스트도 만들 수 있고 에스트도 만들 수 있고 아마이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서브티션 반응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애시드 클로라이드로부터 아마이드를 만드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 뭐 서브티션 반응이니까 아미노리시스를 하면 되겠죠. 애시드 클로라이드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로부터 아마이드를 만드는 것은 뭐 이런 아민을 가지고 요게 뉴크레오파일이 되는 것이죠. 아미노리시스를 하게 되면 에디션 되고 다시 키토가 되면서 클로린 마이너스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면 그런 아마이드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반면에
반응성이 낮은 쪽으로부터 반응성이 높은 쪽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아마이드로부터 뭐 애시드 아나이드를 만들겠다는 어려운 이야기고, 더 어렵게는 애시드 할라이드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뭐 그거를 뭐 간단히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반응성이 낮은 아마이드로부터 반응성이 높은 애시드 할라이드를 한번 만드는 거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아마이드로부터 가능성이 낮은 이게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뭐 크로린이라고 부를게요. 뭐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건데 이러한 그 반응이 가려면 크로린 마이너스가 뉴크레오파일로 작용을 해서 카본을 어떻게 하고 알콕사이드 애나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크로린이 이렇게 에디션이 되어 있어요.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고 안정한 키토폼이 되면서 키토가 되는데 이 NH2-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크로린이 있으니까 더 리빙 그룹으로 굿 리빙 그룹이잖아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굿 리빙 그룹이죠. NH2-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크로린 마이너스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게 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크로린 마이너스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게 출발 물질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시드 할라이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출발 물질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반응성이 높은 거로부터 낮은 반응성을 가진 아실 그룹을 만들기는 쉽지만 반대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좀 전에 아마이드를 만드는 것은 요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죠? 아미놀리시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실 서브티션 반응이 매우 다양한 그런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그 챕터 21에서는 크게 뭐 한 요런 5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게요. 첫 번째 하이드롤리시스는 뉴크레오파일이 물이에요, 물. 그다음 알코올리시스는 알코올이 뉴크레오파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프로덕트는 에스터가 돼요. 그 다음에 아미놀리시스는 아마이드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민이 뉴크레오파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냥 NH3, 암모니아가 뉴크레오파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리덕션인 경우는 하이드라이드, H-가 뉴크레오파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덕트는 알데하이드일 수도 있고 알코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니아드 리액션도 서브티션 반응이 가능하고 이때는 R-가 뉴크레오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덕트는 뭐 키톤이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알코올 프로덕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롤리시스, 알코올리시스, 아미놀리시스, 리덕션, 그리니아드 리액션 이런 것들을 챕터 21에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오늘 여기까지는 공부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간에는 아마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이제 그림 스킴으로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이제 Y라는 리빙 그룹을 가지고 있는 뭐 요걸 그냥 애시드 클로라이드 혹은 애시드 브로마이드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좀 쉬울 거예요. 물에 의해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하이드롤리시스, 그래서 카복실릭 애시드라는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겠죠. 뉴크레오파일은 물인 거죠. 이 오키전인 뉴크레오파일이 되는 것이고, 알코올리시스는 뉴크레오파일이 알코올이에요. 그런 프로덕트는 에스트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고, 아미놀리시스는 NH3이기도 하고 RNH2일 수도 있고, 아미놀리시스는 뭐 그냥 암모니아가 뉴크레오파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아민일 수도 있고, 세컨더리 아민 다 가능하겠죠.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이드라이드가
뉴크레오파일이 되게 되면 뭐 알다이드가 되기도 하고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쭉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리덕션이 되는 것이고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R-가 뉴크레오파일을 작용을 하고 키토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고 퍼더 리액션에 의해서 두 개의 R 그룹이 에디션이 되고 알코올 프로덕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뉴크레오필릭 아실 서브티션 반응에 대한 개념을 챕터 19에서 공부했던 뉴크레오필릭 아실 에디션 반응과 비교를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애시드 할라이드, 그 다음에 아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에스트, 아마이드 요 네 가지 형태의 화합물을 중심으로 해서 서브티션 반응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하기 전에 카복실릭 애시드에 대한 리액션을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카복실릭 애시드는 여기 나와 있듯이 OH 그룹이 카보닐 그룹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OH-는 스트롱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푸어한 리빙 그룹이에요. 그래서 다이렉트 서브티션 반응은 일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는 것이죠. 또 당연한 이야기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한 번 더 그림으로 보면 카복실릭 애시드는 카보닐의 OH 이렇게 존재하는 화합물인데 뉴크레오파일이 있더라도 알코옥사이드 NiON에서 키토폼이 되고 OH-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OH-는 스트롱한 베이스이죠. 그래서 푸어한 리빙 그룹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서브티션 반응이 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뭔가 굿 리빙 그룹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반응이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알코올을. 그래서 뭐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트롱한 애시드를 사용을 해서 그 카보닐 그룹을 프로토네이션을 하는 경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뉴트럴한 상태에서는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레조넌스 펌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카본의 일렉트로피리시티는 아주 증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뉴크레오파일이 어택하는 반응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프로토네이션에 의해서. 자, 그런 방법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를 뭔가 새로운 컴파운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굿 리빙 그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에디션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옥사이드 NiON이 키토가 되면서 이렇게 엘리미네이션이 훨씬 잘 되겠죠. 이렇게 뭐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 스트롱한 애시드에 의한 카보닐 그룹의 옥시전을 프로토네이션을 함으로써 카본의 일렉트로피리시티를 정대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 OH 그룹 여기를 뭔가 굿 베터 리빙 그룹 혹은 굿 리빙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엘리미네이션 시키는 그런 방법이 카복실릭 애시드를 간접적으로 서브티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제 우리 유기화학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카보닐 애시드 클로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이죠. 자, 이 경우는 우리가 그 반응성이 낮은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반응성이 높은 애시드 클로라이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했던 거에서 그 내용이랑 맞지가 않죠. 근데 다이렉트 서브티션은 당연히 안 돼요. 하지만 사이오닉 클로라이드는 이런 그룹을
리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이렇게 크로로설파이트로 바뀌게 돼요. 굿 리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애시드 클로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알코올을 사이오닉 클로라이드 처리를 하게 되면 크로로설파이트라는 그런 인터미디에이트 아주 우수한 그러한 리빙 그룹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카복실릭 애시드 자체는 OH-의 베이시시티가 스트롱하기 때문에 푸어한 리빙 그룹이에요. 그래서 직접 애시드 클로라이드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이오닉 클로라이드가 있게 되면 여기 나오듯이 크로로설파이트를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알코올의 옥시전의 럼페 일렉트론으로부터 사이오닉 클로라이드가 있고 이 옥시전이 설퍼를 업택을 하고 내려와서 이 두 개의 클로린 중에 하나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크로로 마이너스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얘가 이제 뉴클리어 파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굿 리빙 그룹인 크로로설파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크로로설파이트라는 굿 리빙 그룹. 자, 이제 서브티션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여기가 굿 리빙 그룹이니까. 여기 크로로 마이너스가 뉴클리어 파일로 에디션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알콕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 다시 키토가 되면서 여기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프로덕트는 애시드 클로라이드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엘리미네이션이 굿 리빙 그룹인 크로로설파이트가 될 텐데 크로린 마이너스 요 크로로도 사실은 리빙 그룹으로 굿 리빙 그룹이에요. 근데 여기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면 출발 물질로 결국은 이제 하이드롤리시스까지 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 버리는 셈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반응인 경우는 메인 프로덕트는 물론 크로로설파이트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는 이런 애시드 클로라이드가 메인 프로덕트가 되긴 하지만 일정 부분 이 출발 물질로 형성되는 크로로 마이너스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도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두 개의 리빙 그룹이 사실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리빙 그룹으로 엘리미네이션이 될 때 서로 컴피티션을 한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카복실릭 애시드를 두 개, 투 이퀴블런트를 사용을 해서 아주 높은 온도, 이건 이제 공업적인 방법이 되겠죠. 뭐 실험실적으로 쓸기는 매우 어려워요. 이렇게 되게 되면 디하이드레이션,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 옥시전을 중심으로 양쪽에 카본일 그룹이 있다. 이런 아세틱 애시드를 고온 처리를 하게 되면 아세틱 아나이드라이드. 그래서 이 아세틱 아나이드라이드는 다음 시간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 리액션에서 소개를 할 텐데 매우 유용한 그런 리에이전트예요. 자, 옥시전을 중심으로 CH3CO 아세틸 그룹이 두 개가 있는 여기 아세틱 아나이드라이드, 그렇죠? 아세틱 아나이드라이드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그 우리가 이렇게 쓰기가 되게 좀 손이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세틸 그룹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옥시전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요. 이렇게 여기 아세틱 아나이드라이드. 그래서 요 아세틱 아나이드라이드는 아세틸레이션에 매우 유용한 그런 리에이전트. 그래서
아미노 그룹을 아세틱 아나이드라이드로 아세틸레이션을 하게 되면 프로덕트는 예를 들어서 좀 스페이스가 좁아서 아세틸 그룹이 아미노 그룹의 하이드로젠 하나를 취하는 이런 아세틸 아민 형태, 아마이드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도 쉽게 프로텍션을 할 수가 있어요. 아세틱 아나이드로 아세틸레이션을 하게 되면 아세틸 이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 요즘 그 백신을 맞고 나서 발열이 되거나 두통이 심하면 그 해열제 타이레놀 먹잖아요. 타이레놀. 다른 상품명도 많이 있죠. 아세타스토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NH2에 파라 위치에 이렇게 알코올로 있어요. 되게 간단한 구조죠. 그죠? 여기를 아세틱 아나이드로 라이드를 가지고 아세틸레이션을 하게 되면 뭐 여기가 일부는 되겠지만 메인 프로덕트는 아민의 아세틸레이션이 되는 프로덕트를 얻고, 이게 아세트 아미노펜이에요. 타이레놀의 조성분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카복실릭 애시드를 스트롱한 베이스를 처리를 하게 되면 사이올레이트 CO2-라는 또 다른 뉴크레오파일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챕터 20에서 공부를 했었죠. 요 SN2 반응을 시키게 되면 RX, R 할로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게 되면 에스터 프로덕트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윌리엄슨 이서 신세시스하고 매우 유사한 그런 반응입니다. 물론 이제 알킬 할라이드의 스테릭 힌드런스가 가장 적은 프라이머리 알킬 할라이드가 가장 그 반응성 SN2가 잘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카복실릭 애시드하고 알코올을 반응을 하게 되면 리버서블 하긴 하지만 애시드간 조건에서 우리가 에스터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을 에스터를 얻는 반응이기 때문에 에스터리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카복실릭 애시드와 알코올로부터 에스터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애시드간 조건 피셔 에스터리피케이션 리액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뭐 메커니즘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애시드간 컨디션에서 애시드가 있어요.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다면 여기 카보닐 그룹의 프로토네이션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여러 번 공부를 했지만,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카본이 상당히 일렉트로피리시티가 크게 정대가 되겠죠. 그렇죠? 뉴크레오파일이 어택을 하기가 매우 쉬워지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앞에 일렉트로닉 그 이펙트 관점에서 공부를 했었고,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카복실릭 애시드 자체는 다이렉트 서브티션이 힘들지만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되게 되면 레조넌스 폼이 존재하면서 카본의 플러스가 형성되는 이런 레조넌스 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카본의 일렉트로피시티는 크게 증가가 돼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뉴크레오피리시티가 약한 알코올이 뉴크레오파일로서 에디션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알코올의 옥시전의 롬페어 자체는 뉴크레오피리시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한 정도. 하지만
여기가 일렉트로피리시티가 상당히 그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정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 에디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동위원소 옥시전 18 중에 동위원소 하나를 표기를 해가지고 여기 알코올에다가 이렇게 오키전에 표기를 해놨어요. 나중에 프로덕트 구조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알코올이 어택을 하고 다이올 형태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알코올이 여기 있는 그 뉴크레오파일로 사용된 알코올의 이 프로톤을 앱스트랙트 하게 돼요. 그러면 굿 리빙 그룹, 즉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기 위한 물 형태가 되겠죠. H2O.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카보닐 그룹에가 있었던 그 오키전의 프로톤을 다른 물이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안정한 키토폼이 되고, 그 다음에 OR-가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물, 즉 카복실릭 애시드에 있는 OH 요 그룹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프로덕트는 에스트가 되는 것이고, 이때 여기 레이블링을 한 옥시전이 이 에스트 프로덕트의 이 옥시전에 남아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OH 대신에 이 뉴크레오파일에 사용된 알코올의 옥시전이 서브티션을 한 프로덕트다라는 것을 이 옥시전 레이블 반응에 의해서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계속 많이 있게 되면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리버서블 반응 중에 리빙 그룹이 물로 떨어져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반응 중에 물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출발 물질로 돌아가는 리버스 리액션이 많이 일어나 버리니까 반응을 하나만 한 것이죠. 반면에 이제 이 알코올의 농도가 높은 경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 정반응 쪽의 비율이 더 정대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셔 에스티피케이션을 할 경우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 에스터를 많이 얻고 싶으면 물을 제거를 좀 해주게 되면 훨씬 정반응이 잘 일어나게 되고, 알코올의 사용량도 좀 정대를 시켜주면 훨씬 정반응이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 특성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특수한 반응 중에 하나, 카복실릭 애시드는 다이렉트 서브티션 반응이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애시드간 조건에서 프로토네이션을 하는 경우는 앞에 나왔던 피셔 에스트리케이션의 경우였고, 자, 이 경우는 여기 알코올을 이제 사이오닐 클로라이드처럼 굿 리빙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뭐 그 형태는 이런 좀 복잡한 형태긴 해요. 알코올의 DCC 다이사이클로헥실 카보 다이이미드,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약자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카본에 시메트릭하게 더블 본드 나이트로젠 사이클로헥실, 더블 본드 나이트로젠 사이클로헥실, 뭐 이민처럼 생긴 두 개의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그룹이 있게 되면 여기 나이트로젠 중에 하나가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카본이 일렉트로피리시티가 아주 크게 정대되겠죠. 마치 카보닐 그룹의 그 프로토네이션이 되듯이.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카보킬레이트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카보킬레이트가 여기 있는 DCC의 카본을 어택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DCC가 알코올의 에디션이 된 굿 리빙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아민이 이 카보닐 그룹을 에디션을 하게 되고, 알콕사이드 에나이온이 만들어지고 안정한 키토가 되면서 굿 리빙 그룹이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가 엘리미네이션이 되면 결과적으로 카보닐 그룹에 아민이 들어가 있는 아마이드를 얻는 것이죠. 아마이드. 자, 이렇게 해서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알코올을 굿 리빙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DCC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아민이 에디션, 그리고 DCC
데리베티브가 엘리미네이션 되면 아마이드를 프로덕트로 하는 이런 특수한 반응도 아실 서브티션 반응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뭐 요거 역시 다 이미 공부를 한 거예요.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 리덕션이죠. 리덕션인데 메커니즘을 이제 그 알코올 챕터 17인가요? 알코올 파트에서는 그 메커니즘을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메커니즘을 보도록 할게요. 카복실릭 애시드는 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혹은 소듐 보르 하이드라이드 등등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리덕션이 가능하고 이때 프로덕트는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는 CO2H인데 리덕션 이 조건은 이제 베이직한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카복실레이트라는 이런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여기 있는 리듀싱 에이전트에 있는 하이드라이드가 여기 있는 카본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O-가 되고 두 개의 O- 다이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거 상당히 언스테이블하죠. 근데 여기 있는 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요 컴플렉스를 통해서 이 언스테이블한 요로 다이 애나이온을 그래도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컴플렉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데컴포즈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요 본드가 끊어지면서 여기 다이 그 키톤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카본과 옥시전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뭐 리빙 엘리미네이션이 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알데하이드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다이애나이온 인터미디에이트, 물론 알루미늄 컴플렉스죠. 다이애나이온을 만들고 그 데컴포즈를 통해서 알데하이드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알데하이드를 다시 한번 리덕션을 하게 되면 알코올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미 공부한 거예요. 한 번 더 보면 further 리덕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알데하이드로부터 한 번 더 리덕션이 되면 되죠. 그죠? 자, 요거는 그 에디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알코사이드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고 더 이상 리빙 그룹으로 떨어질 게 없어요. 여기서 그죠? 하이드라이드 그 알킬 애나이온이니까 따라서 키토가 될 수는 없고 여기가 그냥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알코올이 되겠죠. 즉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최종 프로덕트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리덕션은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일반적인 리듀싱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알데하이드를 경유를 해서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얻습니다. 뭐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물론 여기도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중간에는 다이애나이온이라는 그런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하는 것이죠.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론을 사용하는 경우는 좀 반응 온도를 좀 마일드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점을 가진 게 있다라고 해요.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보란을 뭐 THFO 같은 그 솔벤트로부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을 만들 때 애시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앞에 나왔던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여기가 사실은 이 언스테이블한 다이애나이온을 경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반응이 사실은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리고 반응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많이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보란을 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프라이머리 알코올까지 좀 낮은 온도에서 쉽게 잘 진행이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보란이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쓰기는 조금 제한적인 요소가 있겠죠. 주로 실험실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또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공부를 한 것은 우리가 그
그 챕터 19에서 공부를 했던 그 뉴크레오필릭 아실 에디션 반응과 다르게 Y라는 취환기가 존재하는 그런 그 카복실릭 애시드 화합물, 유도된 화합물, 크게는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애시드 할라이드,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에스트 아마이드까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뉴크레오파일이 에디션이 되고 Y-가 엘리미네이션이 되게 되면 투 스텝에 의해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서브티션 반응을 에디션 반응과 비교를 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반응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테릭 이펙트도 있고 일렉트로닉 이펙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걸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카복실릭 애시드의 반응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오늘 또 공부를 같이 했어요. 자, 다음 10월 네 번째 주인가요? 월요일날 수업은 이제 그 챕터 21에서 본격적으로 그 애시드 할라이드의 그 반응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고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 그리고 에스트 아마이드 이런 화합물들이 어떤 서브티션 반응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